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학교 28회 졸업생 박윤정 회계사. 합격은 아니지만 아마 회계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깨프잭 학당 2023년 첫 손님과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안세회계법인을 2007년에 창립을 하셔서 회계사 115명을 포함해서 전체 500명이 일하는 아주 대규모의 그리고 매출 순위 10위에 이르는 중견 회계법인으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공익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감사를 오랫동안 지내셨고 또 인왕장학재단 감사이시기도 하고 또 올해 28회 동기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는 우리 박윤정 안세회계법인 대표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첫 출연자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금 분쟁 전문 공인회계사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금 문제는 사실은 누구한테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문들에게 뭐 일반적인 조언을 하신다면 좀 광범위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인생이나 사업에 성공할수록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또 그것도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금이 항상 소득과 재산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죠. 여기 표를 내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예. 이런 식의 이 다단계 누진세율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제한세, 종부세 다 이렇게 그 금액이 클수록 올라갈수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야, 이런 세금 구조에서 많이 벌수록 세금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세금을 좋아하진 않겠죠. 물론 이제 기증도 하고도 하지만 그래도 세금이라는 거 앞에서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요새 구세청의 AI 전산 컴퓨터는 이게 거의 완벽해서요. 하나도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옛날에는 한 1, 2년 전 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바로 한 달, 바로 요번 엊그제 잘못 신고한 게 있거나 뭔가 안 맞으면 그거를 발견하거나 통지가 오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어떤 저 옛날 뭐 탈세적 개념은 아주 꿈도 꿀 수가 없고요. 도망을 못 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냥 합법적 절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합법 절세가 도대체 뭐냐? 그럼 제도, 세금 제도에서는 이 분산할수록 일반적으로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지만 세금에서는 분산할수록 낫다. 그걸 한번 원리를 보여주죠. 이렇게 이제 다단계 누진세율을 해서 이렇게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이 커진 높은 세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 내려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예. 각자의 소득이 이 낮은 구간을 한 번씩 다 거친 다음에 올라갈 게 없으면은 낮은 단계 세금에 머무르니까 분산할수록 그 세금의 절대액은 무척 줄고 상대적 세율도 40% 50% 단계에서 20% 단계에서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우리 후배들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소득이 잘라지고 다음 기로 이연시킬 수 있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버는 거를 1년 단위로 그냥 이 높은 세율을 다 따라가면서 내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는 한 단계 자르고 그다음 자기 월급이나 배당을 받고 배당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 구분을 하는 자르는 선택안이 굉장히 좋고 이 또 자르는 선택안은 어떤 순간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1년 단위 개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재산이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50대 이후에 승계나 이전을 할 때는 아무래도 10년 단위로 이제 다행히 요새 그 90대도 살고 100대도 살으니까 50대부터 준비하면 50대, 60대, 70대, 80대 네 번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배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0년 단위로 잘라서 세율 적용하면 또 낮은 세율 적용받고 또 10년 단위로 또 10년 단위로 또 10년 단위 이렇게 되면 4번 정도에 걸쳐서 분할해서 증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TPO 타임도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플레이스 그것은 자녀가 많을수록 이럴수록 이제 세금은 줄어들어요. 세법 제도는 다산을 장려하는 어떤 말은 없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줄게 돼 있어요. 네. 그가 대단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분산하고 시간도 분산하고 경우도 분산해라. 경우의 분산은 뭐냐면 이제 재산 관리나 소득 활동을 할 때 주식이나 예금이나 부동산에 이렇게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
분산해서 하면 다 공제 구간이 다 적용되니까 위험의 분산도 되고 위험 분산도 되고 소득공제나 세율도 분산이 돼서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 다 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 이제 회계라는 건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복잡하고 또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회계사를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또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인들도 회계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당연히. 예. 일반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문과 중에서도 회계를 하는 것은 약간 기술적, 기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과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과인 분들은 당연히 공학을 하거나 경영을 제조를 하거나 할 때는 이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알면은 금방 이해하고 또 요새 회계 프로그램이 워낙에 쉽고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그거를 컴퓨터에서 자기가 스마트폰 두들기듯이 그냥 조작만 하면은 회계 재무제표라는 게 왼쪽 오른쪽이 맞게 나오는데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거래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대해서는 어느 게 왼쪽이냐 어느 게 오른쪽이냐 이게 이제 제일 이것만 알면 그다음에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되고 컴퓨터에 집어넣을 때 몰라도 사실 컴퓨터에서 나의 거래를 그렇게 클릭만 하면은 골라줘요. 그렇지만 골라주기 전에 자기가 좀 기본 개념을 안 되면 수입과 지출이 이거를 수입과 지출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걸 알수면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왼손은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면 왼손은 연약하고 섬세하죠. 그래서 왼손에는 섬세하고 절약하고 해야 할 계정인 자산, 재산, 비용, 지출 이런 게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된다. 오른손은 좀 강하잖아요. 악수할 때도 우리가 오른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하고 땡기는 힘이 있으니까 남의 돈을 땡길 때는 연약한 마음으로 땡기면 땡겨집니까? 수입. 계약을 할 때도 손을 꽉 쥐어야 악수가 계약이 되지. 그러니까 부채, 자본, 매출, 수익 이런 것이 오른쪽 계정이에요. 이것만 알면 이제 회계는 완전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만 해도 마스터 될 수 있고 회계 프로그램은 아주 쉽기 때문에 원래가 굉장히 마스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회계는 왜 또 중요하냐? 우리가 아파트에 60% 이상 인구가 사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다 매일 회계를 해요. 관리 비용을 받아서 배부하고 하는 게 매월 이루어지는 게 다 회계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처음에 집에 있을 때 아파트가 회계를 하는 조직 단위이고 그다음에 그 집에서 혹시 이제 나이 들어서도 컴퓨터로 주식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이게 투자할까 말까 해야지 사람들 상당수는 그런 거 없이 헛소문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잘못된 데 짓기도 하고 또 폭락을 할 때 잘못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계를 조금만 알면은 아까 왼쪽 오른쪽에 그 개념만 알면은 모든 사람이 조직에서 승진도 하고 또 조직을 이해를 하고 또 갈등과 분쟁과 싸움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점검과 예측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회계 정보고 모든 조직은 또 회계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기로는 이제 공익 유튜버로 오랜 기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뵈니까 뭐 거의 한 600회 가까이 지금 그 이제 유튜브 하셔서 이제 내용을 올리셨던데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시고 또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창업을 한다든가 기업을 한다든가 망설여지는 거 하는 게 제일 자기가 분야니까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매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록을 하고 어떻게 거래하냐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한 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회계 전문가인 국내 한 30만 명 외에 나머지 3천만 명은 경제활동 한 3천만 명은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특히 또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할 때 이 토탈 텍스 즉 뭐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호세, 증여세, 법인세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 있는 세금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저의 교육을 강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또 저희 안세회계법인에서 이와 같은 그 재경 저널 같은 게 나가요 매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한 페이지를 내지 두 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 지식으로 합류도 하고 또 저희 직원 한 400~500명한테 매주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죠. 실력이 좋으면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빨리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들 교육 목적.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메일을 뿌리고 나서 이거를 유튜브에 그냥 아예 무료로 공개하자. 그래서 이제 전체 사회에 공개해서
청년 창업자, 또 은퇴 사업자, 아니면 여러 복수 사업자 이런 분들이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나 이런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혹시 이제 회계법인 수입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회계법인의 수입이라는 것은 이 간단하게 알려주는 거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그 세무신고나 재무제표 만들 때는 그거 채워야 할 칸들이 무척 많고 그게 AI가 아무거나 쉽게 한다고 아직도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전혀 까다롭고요. 많이 알수록 상대방 소통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은 더 증가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검증을 못했지만 하여튼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도 있다. 공익에.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동문회가 이제 기수도 바뀌면서 깨부책 세상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 깨부책 학당을 이제 문호를 넓혀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깨부책 학당 그리고 깨부책 무대 이렇게 새로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유튜브로 올해 활동을 하셨으니까 요거 이제 참여하려면 뭐 일종의 뭐 공익 광고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유튜버로 오래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는 게 이 회계세무부하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거라서 방문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3년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근무를 했거나 어떤 경험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5분 단위로 그냥 이 삼각대 하나 놓고 셀카 딱 갖다 놓고 그냥 촬영하면 이제 자기가 자동으로 촬영을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서 모션만 하면은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복잡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휴대폰 옆에 이렇게 프롬프트 같이 세워놓고 보면서 읽듯이 말하면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러한 유튜브로 만들어진 정보는 주변 동료나 친구들 아니면 뭐 일반인한테 정말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면 자기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주제에 따라서 유명한 인사의 반열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회에 기여한 걸로 충분히 저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삼각대 한 대가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도전해라. 삼각대도 한 5천 원밖에 안 한다고. 우리 동문 여러분들 꼭 뭐 노래만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자 이제 활동해왔던 분야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뭐 내 일을 소개하고 싶다 뭐 이런 유튜브도 보내주시면 동문회에서 아주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우리 동무님들 뭐 이게 600회 가까이 하신 유튜버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뭐 방송에도 많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그 해프닝이나 이 경험, 경력, 기술 요거를 말해주면 저는 아주 그거는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좀 아까도 좀 광범위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세금 제도가 사실은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종부세를 내시는 분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금, 세법 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정 이게 뭐 간단히 좀 지적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제 사람들 말이 공항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저 광진구까지 가면은 그 한강변에 아파트가 30층짜리가 쫙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특이한 딴 나라는 그런 게 없죠. 다 이제 옛날 빌딩에서 사니까. 그럼 이제 그게 야 저거 다 누구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옆에 이제 공무원이 타면 저 중에 30-40%는 국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요새는 재산 가치가 이제 부동산 폭등해서 물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가서 그것이 이제 누군가 이전되면 이제 취득세부터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내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한 10억만 높아도 벌써 그 세율 구간은 30% 내지 40%대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재산 가치에도 벌써 30-40%가 설사 자기 명의로 단독 등기가 돼 있어도 이미 그것은 30-40%가 국가 거, 정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재산이 이제 세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법인의 이익이 창출되면 법인세율 보통 중소기업은 22%쯤 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배당이 되면 이제 주주한테 종합소득이 배당소득세 발생하죠. 거기에 종합소득세율을 금액이 좀 조금만 올라가도 한 8천 내지 1억만 올라가도
40%대 구간을 타고 올라가요. 그럼 법인세 22%에서 11% 빼고 10%가 남는다 하더라도 40%에다가 10%하면 50%가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건보료하고 4대 보험료도 꽤 한 10% 정도 붙습니다. 그럼 60%쯤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다 쓰고 죽으면 또, 그렇지만 또 재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에 건박하기 때문에 다 쓰고 못 죽고요. 반도 못 써요. 그죠? 남아서 이제 이게 상속증여로 가는데 거기에 상속증여세가 또 30% 내지 50% 버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최초에 탄생된 이익에서 이전이 돼서 누구한테 기속될 때까지 70 내지 80%의 세금이 이중과세로 붙여요. 이중과세.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렇죠. 그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상호세, 증여세, 거다 또 중간에 매년 내는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면 이제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 사중과세로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재산가들이 내는 세금은 절대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의 해소 방법으로서는 그 불로소득적 차익이 있죠. 부동산을 내가 5억에 샀는데 8억이 됐다. 그러면 이거 3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땀 흘려서 종합소득세까지 내고 낸 그 5억에 대한 것까지도 세금을 내게 하니까 이 때린 데다 또 때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우리 문제죠. 네. 그다음에 세법 규정도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저 같은 전문가도 읽어봐도 야 이게 저인지 모르겠어 한 5번 읽어봐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아요. 회계사도 모르시면 참 이거 그래요. 우리도 아리까리해서 오는데 이게 일반 대중은 찾아볼 염두도 안 나고 그 세법 규정만 이렇게 4,500페이지 정도 되는 큰 책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세법이라는 게 결국은 또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이게 개정을 하거나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본질적 체계를 변화시키는 건 한국이라는 이 호랑이 같이 생긴 땅을 변화시키는 건데 어렵고 그때 바뀌긴 하는데 너무 또 자주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걸 숙달되기도 전에 다음 연도 세금이 나오니까 또 다시 몰려서 요새는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포세무사 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회계법인을 운영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500명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고 그러면 사실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을 일구시면서 나름대로의 경영 논의랄까, 경영 철학이랄까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기업에 이제 새로운 분들을 면담하다 보면 왜 여기 오실라 합니까? 이제 우선 저희들은 경력자가 주로 오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다 회사 건데 내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유와 자기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그 자유로움.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재택 자율근무를 거의 전 직원한테 많이 하고 권하고 강요는 안 해요. 권하고 그럼 이제 뭐 반 이상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자율이 되면서 거기서 또 이제 사실 저희들은 자유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예속시키는 생각은 안 해요. 자유롭게 근무하면 자기가 비슷한 유관 업종이나 아니면 다른 관리 업종에서도 또 회계를 하는 거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숫자만 다른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겸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롭게. 그래서 그 직원이 우리 회사를 떠나더라도 어디 가서도 절대 궁핍하지 않게 잘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다 보면 더 안 가죠. 또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가능한데 왜 가겠습니까? 여기서 막 자르려고 그래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로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의 모토는 독립, 자율, 창의, 안전, 독자 창안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회사의 경영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 경영하시는 철학도 믿음이고, 네.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사실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해야, 그렇죠. 이제 기업 운영이 되는 그런 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이제 깨부책 학당 출연하시는 동문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그리운 서울고 동기는 어떤 분입니까? 저 1학년 때도 같은 말 했었는데, 이번에 29대 총동창회 22년 했던 한준석 동기가 정말 사업상도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도구석 변호사라는 사람은 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 대해서 툭 하면 전화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최관 송균관대 교수 같은 분은 저한테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마일드한 이 조언과 자문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누가 한 명이라고 보기는 여러 명이 많은데 네.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 한 3명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잊지 못할 은사, 그리고 그분을 잊지 못하시는 이유. 역시 이 고등학교 입학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서복원 선생님인데 그분은 아주 원리 원칙적이세요. 흥분하시지 않고 냉정하게 학생들, 물론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맞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에 이 범생이로서 그냥 말 잘 들으니까 맞을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버스가 어쩌다 늦게 오면 한두 번 정도는 지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냉정하게 한두 대를 그냥 이 정성을 다해서 이제 때리는데 난 그때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리원칙에 철저한 분들은 존경,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서울고 시절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발생한 일인데 제가 이제 교련이라고 우리 이제 서울대학교 옛날 그 경희궁 캠퍼스에 보면 제3운동장이라고 제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교련을 했는데 아마 선생님이 이제 이 교련하면서 약간 우리 이 학생들 인권에 약간 영향 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너 나와 그래가지고 너 왜 네가 생각한다는 말해서 한두 대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는데 저 뒤에 김세동이라는 친구가 그건 맞는 말 했는데 왜 때려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했다는 건 저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갑니다. 네. 그랬더니 너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대 맞았는데 걔는 한 10대 정도 맞았을 거예요. 나 그래서 그 김세동이만 보면 지금도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아주 대단히. 제 맷집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 서울고는 나에게 무엇이다. 이 가로 안에 뭐 어떤 말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모교라는 말도 있고,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신적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육체적 어머니도 이렇게, 하지만 정신적 어머니로서 거기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귄 것도 어머니의 배려와 관련해서 이렇게 됐고, 또 좋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품하고 똑같다 해서 정신적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고 시절에 나는 무엇을 얻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그 잘한 이유가 보니까 제하고 경쟁하던 애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서울로 전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학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잘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처음에 성적을 받으니까 하 내지 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인격을 좀 그래도 존중해서 등수를 안 쓰고 하, 중 이렇게만 표시해서 야 이게 내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취미도 많은 애들이 많구나 해서 내가 이렇게 남한테 잘난 척하면 안 되겠다 해서 겸손을 배웠고 또 이제 인내하고 끈기 있게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내가 다른 분한테 앞서려고는 안 하지만 다른 처지지 않으려면 인내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 이런 거를 제가 거기서 체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깨부착당 오늘은 회계사로 일하시면서 공익활동에도 애쓰시고 또 좋은 기업을 경영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28회 박윤정 회계법인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너무 궁금하셨습니다. 예,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